안녕하세요. 뉴질랜드의 민 실장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유학 후 이민 케이스랑 좀 다르게 혼자서 워킹 홀리데이로 뉴질랜드를 이민 왔다가 혼자서 어렵게 직장도 구하고 영주권도 받으신 그런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김민아 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민아 씨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뷰의 그냥 뭐 주제는 약간 좀 다른 케이스예요. 그 유학 후 이민보다는 혼자서 워킹홀리데이 와가지고 좀 어렵게 남들이랑 좀 다르게 받은 그런 케이스인데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질랜드를 처음에 오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예,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너무 한국에서 일이 힘들고 제 사생활도 없고 요새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걸 찾아서 이제 회사 그만두고 2011년 5월에 뉴질랜드를 이제 선택해서 워킹 홀리데이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나이가 조금 있을 때 온 건데? 네, 저는 워킹 홀리데이 마지막 티켓이죠. 만 30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31살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간당. 30세 넘어가면은 워킹 홀리데이가 안 됩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뉴질랜드에 왔을 때 영주권을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뉴질랜드에 왔을 때는 전혀 영주권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1년 쉬었다 간다는 개념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쉬었다가 갔는데 영주권을 이제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왔으면은 잡이랑 약간 좀 템퍼러리한 잡을 얻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잡을 어떤 일을 했었나요? 여기 와가지고? 예, 많이 했죠. 뭐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스시집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식품점에서 일을 하고, 예. 두 가지? 예, 두 가지면서 다행히 저는 이제 한국 식품점에서 이제 워크 비자를 해줄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어서 좀 이제 외진 곳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외진 곳 어디죠? 예, 그게 남섬의 퀸스타운이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퀸스타운 여행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서 그럼 하면서 매니저로 돼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매니저를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다행히 제가 이런 같은 직종,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런 영주권이나 아니면 워크 비자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3년 동안 다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홈플러스, 그게 원래 영국 회사거든요. 유통회사. 네네.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갔는데 영국 회사였던 테스코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경력도 인정이 많이 돼서 1년 정도 어시스턴트 매니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매니저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보시는 분들이 뉴질랜드 오면 잡 되게 쉽게 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잡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어려웠던 점, 잡이라는 게 되게 어렵다, 쉽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잡을 찾는 건 굉장히 쉬운데 이제 단점은 너무 그런 근무 조건 그런 게 너무 키위 뉴질랜드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주저를 하세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오클랜드라는 곳에서 처음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할 때 스시집에서 일을 하는데 시간당 막 그때 당시에 정말 미니멈도 안 되는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섬 원래 크라이처치 잠깐 놀러 왔다가 그 한국 식품점 남섬이 그렇게 크게 있고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10일 냈다가 그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이제 워크 비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민아 씨가 얘기했지만 그 한국 잡을 얻기 위해서 또 왜 그런 식으로 일하냐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맞습니다. 어떻게 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건데 또 있다 보면 또 그렇게 일도 하게 되고 서로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그걸 이용하지만 또 이렇게 좋게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또 서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퀸스타운에서 이제 매니저로 가가지고 영주가 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어요? 제가 일단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어시스턴트 매니저, 그러니까 부점장으로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2013년 5월에 다시 매니저 타이틀을 받아서 2016년
4월쯤에 제가 이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5년? 5년이 안 걸리고 2013년부터 받았으니까 네, 한 3년 정도 받은 거, 3년 정도 만에 받은 거죠. 근데 미나 씨는 싱글로서 와가지고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좀 편했던 경우고 가족끼리 왔으면 쉽지 않죠. 애들 그쵸. 있지. 예. 뭐 이제 혼자서 있으면 솔직히 막 여기서 자도 되고 저기서 껴 자도 되지만 애들이 있거나 그러면 또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잘 된 사례도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영주권 받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결혼까지 하시고 이제 네, 네. 2세가 태어나는데 네네. 아빠로서 앞으로 예비 아빠로서 마음에 좀 부담도 있을 텐데 앞으로의 계획은? 예,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영주권을 받고 나서 제가 또 다른 일을 좀 했었습니다. 관광 쪽에 있다가 관광 쪽이 좀 너무 가족과의 시간이 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박 3일 정도 한번 일을 나가면 여행을 해야 됩니다.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예. 그 학교가 꼭 필요한가요? 일단 뉴질랜드에서 사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공부하는 데에서 별로 돈이 안 든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료라든지 아니면 뭐 재료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학생 수당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건 참 잘 돼 있어요. 네, 그런 건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수당 받는 건 2년이 지나야 되나요? 영주권 받은 이후에 2년인가요? 예, 3년입니다. 3년. 3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이제 영주권은 3년이 지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격이 돼서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또 그때 되면 김민아 씨처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고. 자, 그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지켜보면서 나도 제2의 김민환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올 수 있는데, 그럼 후배들을 위해서 또 하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제가 영주권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영주권 좀 준비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겠다고 오셨었어요. 근데 정말 그분들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여기 오면 영주권 쉽게 받겠지. 나는 별로 뭐 영어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많이 영어도 못하는 사람 받았으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진짜 정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이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기가 이제 좀 불이익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걸 다 이제 감수할 만한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이제 다른 저희 친구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뭔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생활이. 왜냐면 여기는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나 뭐 이런 가족들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그걸 좀 더 많이 이겨낼 각오를 하고 오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민이라는 게 항상 제가 시작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어 공부는 필수예요. 이게 우리가 뭐 솔직히 이렇게 앉아서 웃고서 이렇게 인터뷰한다고 다 좋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도 있고 나름대로 눈물을 흘렸던 시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만 보고서 뉴질랜드 가면은 천국이니까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오신다면은 저는 한 번쯤 와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방송에서는 이상한 또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진짜 김민아 씨도 저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오시면 제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 들으시면 정말 이게 내가 와야 되나. 저는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뉴질랜드 이민 와라 이게 아니라 오지 말아요. 왜냐? 정말 크나큰 힘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할 마음가짐이 돼 있다면 한 번쯤 준비해 보시고, 김민아 씨도 그래요. 준비하면서 이런 거 인터뷰 있다니까 나는 정말 신랄하게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신다면은 저는 한번 오시라고 싶고, 아니면은 또 안 오는 것도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오는 것도 네, 한국에 있는 것도 날 수 있어요. 정말. 네. 잘된 사람이 있지만, 근데 김민아 씨가 보시기에 뭐 자기가 영주권 받으려고 시도했던 분들 중에 몇 명 정도나 받나요?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100명 중에서
3명? 너무 심하다가 아, 진짜로. 저 2011년에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제가 몇 명까지 가장 만났을까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이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다 시작을 했다면 지금 영주권을 받아서 저와 함께 이제 연락을 하시는 분이 3명, 4명밖에 안 돼요. 진짜로. 저는 만나서 많이 받았는데요. 그게 이게 옛날에 오신 분들과 지금 저처럼 저는 지금 최근에 받은 사례입니다. 근데 영주권을 받는 그 길이 문이 맞아요. 네.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근데 항상 좋은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워스트한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머스트한 얘기는 아니고요. 전 그냥 현실적 조언. 네, 어사님 들으셔야지 모든 게 나한테 정말 좋은 얘기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여튼 오늘 너무 인터뷰 감사했고요. 이게 신랄한 감이 전달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젠드 민 실장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